지금 당장 냉장고를 여세요. 어제 먹다 남은 밥이 있으신가요? 그 밥, 오늘 드시려고 하셨죠? 잠깐만요. 지난달 부천에 사는 74세 정순례 할머니가 바로 그렇게 하시다가 큰일 나셨습니다. 냉장고에 3일 보관한 볶음밥을 전자레인지에 뜨겁게 데워서 드셨을 뿐인데요. 믿으시겠어요? 매일 400명, 하루도 빠짐없이 냉장고 음식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갑니다. 그중 85%가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수천 명의 식중독 환자를 봤어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설마 우리 집 음식이 문제겠어요? 냉장고에 넣어뒀는데요. 하지만 냉장고에 넣는다고 다 안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잘못 보관하면 독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위험 신호, 세 가지 해결책, 세 가지 습관. 이것만 지키시면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복잡하지 않아요. 숫자 3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질문 세 가지 드릴게요.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밥을 냉장고에 2일 이상 보관하신 적 있으세요? 있으시면 손가락 하나 펴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생고기를 마트 비닐 그대로 냉장고에 넣으세요? 그러시면 손가락 하나 더 펴세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달걀을 냉장고 문 쪽에 보관하고 계세요? 그러시면 손가락 하나 더 펴세요. 자, 손가락이 몇 개 펴졌나요? 댓글로 한 개, 두 개, 세 개 중에 숫자를 적어주세요. 하나도 안 하신다는 분은 0이라고 적어주시고요. 만약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이 영상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제가 28년간 응급의학과에서 일하면서 수천 명의 환자를 보며 발견한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냉장고가 지금 이 순간에도 독을 만들고 있을 수 있어요. 부천에 사는 정할머니 이야기를 더 자세히 해드릴게요. 정할머니는 손주를 너무 사랑하셨대요. 손주 돌잔치를 3일 앞두고 계셨어요. 손주한테 예쁜 옷 사줘야지, 돌잔치 음식도 맛있는 걸로 준비해야지 하시면서 매일 행복해 하셨다고 해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아침에 시장 가셔서 장 보시고, 낮에는 텔레비전 보시고, 저녁 때가 됐죠. 며느리가 일 나가고 없으니까 혼자 저녁을 차리셔야 했어요. 냉장고를 여셨대요. 3일 전에 만든 볶음밥이 있었어요. 그냥 버리기는 아깝죠. 그래서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넣으셨어요. 3분 동안 돌렸어요. 뜨겁게 두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던 거죠. 저녁을 드시고 텔레비전 보시다가 주무셨대요. 그런데 그날 밤 11시쯤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화장실을 몇 번 오가셨대요. 체했나 보다 하시면서 소화제만 드셨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며느리가 깨우러 갔어요. 방문을 열었는데 할머니가 대답이 없으셨대요. 가까이 가보니 의식이 없으셨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땀을 많이 흘리고 계셨대요. 급히 벨빌9를 불렀어요. 구급차가 와서 병원으로 갔어요. 응급실에서 검사를 했는데 급성 신부전과 폐혈증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셨대요. 어르신이 뭘 드셨나요? 며느리가 모른다고 했죠. 할머니 혼자 드셨으니까요. 집에 가서 냉장고를 확인해 봤대요. 그제야 알았어요. 3일 전 볶음밥 그릇이 설거지통에 있었던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대요. 냉장고 음식 때문입니다. 바실러스 세르스라는 세균이 만든 독소 때문이에요. 이 독소는 뜨겁게 데워도 안 없어집니다. 이미 몸속 깊이 퍼져서 신장이 망가지고 혈액에 세균이 돌아다니는 상태예요. 할머니는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어요. 하지만 상태가 계속 나빠지셨대요. 혈압이 떨어지고 소변이 안 나오고 의식도 점점 흐려지셨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회복하시긴 하셨지만 손주 돌잔치도 못 보시고 힘든 시간을 보내셨어요. 며느리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밥을 버렸어야 했는데, 제가 알려드렸어야 했는데, 눈물을 흘리시면서요. 단지 냉장고에 3일 있던 밥을 드셨을 뿐인데요.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도 매일 이렇게 하고 계실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냉장고에 3일 된 음식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제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냉장고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세 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위험 신호예요. 위험 신호 1번. 밥을 냉장고에 2일 이상 보관하는 거예요. 밥에는 바실러스 세르스라는 무서운 세균이 있어요. 어려운 이름이죠? 쉽게 말하면 밥 세균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밥 세균이 왜 무서운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세균은 뜨겁게 두면 죽는다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세균 자체는 죽어요. 하지만 이 밥 세균은 죽기 전에 독을 만들어놔요.
그 독은 아무리 뜨겁게 데워도 안 없어집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밥세균을 도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도둑이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갔어요. 나중에 도둑을 잡았어요. 하지만 훔쳐간 물건은 돌아오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세균은 데워서 죽일 수 있지만 세균이 만들어 놓은 독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 밥세균은 냉장고 안에서도 천천히 자라요. 냉장고가 섭씨 4도 정도 되잖아요. 이 온도에서도 이 세균은 활동해요. 느리긴 하지만 계속 자라면서 독을 만들어요. 특히 밥은 탄수화물 덩어리라서 이 세균이 정말 좋아해요. 밥, 볶음밥, 죽, 누룽지, 떡 이런 것들이 다 위험해요. 그래서 밥은 절대로 냉장고에 2일 이상 두시면 안 돼요. 24시간이 한계예요. 오늘 지은 밥은 내일까지만 드세요. 모레는 절대 안 돼요. 인천에 사는 68세 박철수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일요일에 밥을 많이 지으셨대요. 며칠 먹으려고요. 냉장고에 넣어두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드셨어요. 수요일 저녁에 그 밥을 데워 드셨는데 밤에 배가 너무 아프셨대요. 설사가 계속 나오고 토하고 힘들어 하시다가 새벽에 배필구를 부르셨어요. 병원에 가보니 식중독이었어요. 다행히 몇 주 만에 회복하셨어요. 하지만 병원에 일주일 입원하셨어요. 병원비가 150만 원 나왔대요. 혼자 사시니까 경제적으로도 힘드셨죠?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밥을 버리는 게 아까워서 그랬어요. 어릴 때 배고프게 자란 세대라서 밥 한 톨도 아까운데요. 그런데 병원비가 밥값보다 몇백 배 더 나왔네요. 위험신호 2번, 생고기를 비닐째 그냥 보관하는 거예요. 마트에서 고기 사오시죠? 빨간 스티로폼 접시에 담겨 있고 비닐로 쌓여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냉장고에 넣으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이거 정말 위험해요. 왜 위험한지 설명드릴게요. 고기에서 나오는 핏물, 그러니까 붉은 물 있죠? 그 안에 세균이 수두룩해요. 대장균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대장균이 고기 핏물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캄필로박터, 살모넬라 이런 무서운 세균들도 있어요. 그 핏물이 냉장고 안에서 새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음식들을 오염시켜요. 특히 바로 먹는 과일이나 김치, 반찬 위에 고기를 두시면 큰일 나요. 설명을 좀 더 쉽게 해드릴게요. 생고기를 더러운 걸레라고 생각해 보세요. 더러운 걸레를 깨끗한 옷 위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깨끗한 옷도 더러워지죠. 마찬가지예요. 생고기를 다른 음식 위에 두면 그 음식들도 오염되는 거예요. 수원에 사는 한 가족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토요일에 마트에서 장을 봤대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것저것 많이 샀어요. 냉장고에 넣는데 자리가 없었대요. 그래서 생고기를 위쪽 선반에 뒀어요. 그 아래에는 수박이 있었어요. 일요일 오후에 수박을 꺼내서 잘라 먹었대요. 씻지도 않고 그냥 잘라서요. 온 가족이 수박을 먹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아이 둘 6명이요. 그날 밤부터 모두 배가 아프기 시작했대요. 화장실을 오가고 토하고 난리가 났어요. 어린아이 둘은 심하게 아파서 응급실에 갔어요. 나머지 가족들도 고생했고요. 원인을 찾아보니 수박이었어요. 생고기에서 나온 핏물이 아래 수박에 떨어졌던 거예요. 그걸 씻지 않고 먹으니까 온 가족이 식중독에 걸린 거죠. 병원비만 100만 원 넘게 나왔대요. 그리고 가족들이 모두 며칠씩 고생했어요. 아이들은 학교도 못 갔고 부모님들은 회사도 못 갔어요. 밀폐 용기 몇천 원이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어요. 위험 신호 3번, 달걀을 냉장고 문에 보관하는 거예요. 냉장고 문을 여세요. 달걀 넣는 칸이 있죠? 동그란 구멍이 여러 개 있는 플라스틱 칸이요. 거기 달걀 넣으시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냉장고를 만든 회사가 그렇게 설계를 잘못한 거예요. 왜 문 쪽이 안 좋은지 설명드릴게요. 냉장고 문은 하루에 몇 번 여닫나요? 아침에 우유 꺼내고 반찬 꺼내고 저녁 준비하고 물 마시고 적어도 수십 번은 여닫아요. 문을 열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바깥 공기가 들어와요. 따뜻한 공기요. 그럼 문 쪽 온도가 올라가요. 문을 닫으면 다시 내려가고요. 이렇게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돼요. 달걀은 온도 변화에 약해요. 온도가 자꾸 바뀌면 달걀 껍데기에 있는 작은 구멍이 커져요. 그 구멍으로 세균이 들어가요. 살모넬라라는 세균이요. 이 살모넬라 세균 때문에 배탈 나고 설사하고 고생하는 거예요. 특히 어린아이나 어르신들은 더 위험해요. 안양에 사는 한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손주가 놀러 왔대요. 5살짜리 예쁜 손주요. 할머니가 손주 좋아하는 계란찜을 만들어 주셨어요. 달걀은 냉장고 문에 2주 넘게 있었던 거예요. 그걸로 계란찜을 만들었죠.
손주가 맛있게 먹었어요. 그날 밤에 손주가 배 아프다고 울었대요. 설사가 계속 나오고 열도 났어요. 병원에 갔더니 살모넬라 식중독이었어요. 어린아이는 어른보다 약하잖아요. 그래서 더 심하게 아팠어요. 입원해서 3일 있다가 퇴원했는데 할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할머니가 우시면서 말씀하셨대요. 손주 좋아하는 거 해주려다가 아프게 했네. 내가 죄인이네. 자, 여기까지 위험신호 3가지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위험신호 첫째, 밥을 냉장고에 2일 이상 보관하면 안 돼요. 밥세균이 독을 만들어요. 위험신호 둘째, 생고기를 비닐째 보관하면 안 돼요. 핏물이 사해서 다른 음식을 오염시켜요. 위험신호 셋째, 달걀을 냉장고 문에 보관하면 안 돼요. 온도가 자꾸 변해서 세균이 들어가요.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손가락 3개 펴보세요. 하나, 둘, 셋. 이것만 피하시면 돼요. 혹시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궁금하시죠?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알려드릴 3가지 해결책만 지키시면 앞으로 50년을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28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보면서 확인한 방법입니다. 잠깐, 영상 멈추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이 가장 중요해요. 핸드폰 메모장 꺼내세요. 아니면 종이랑 펜 준비하세요. 3가지만 적으시면 됩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혹시 옆에 가족 계시면 같이 보세요. 남편분, 부인분, 자녀분 불러서 같이 보세요. 이 3가지는 온 가족이 알아야 해요. 자, 준비되셨죠? 첫 번째 해결책부터 시작합니다. 해결책 1번, 밥은 무조건 냉동. 냉장은 절대 금지입니다. 밥을 지으셨죠? 맛있게 지으셨어요. 이제 식탁에 앉아서 드세요. 먹을 만큼만 그릇에 덜어내세요. 다 드셨죠? 이제 밥솥에 밥이 남았어요. 이 밥을 어디로 보내야 할까요? 냉장실? 아니에요. 냉동실로 가야 해요. 에이, 냉동하면 맛없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생명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냉동밥도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하세요. 첫째, 밥을 1인분씩 나눠요. 밥 공기 하나 분량씩이요. 왜 1인분씩이냐고요? 한꺼번에 많이 냉동하면 나중에 해동할 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한 번 먹을 만큼씩 나누는 게 좋아요. 둘째, 랩을 준비하세요. 밥을 랩에 얇게 펴서 싸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얇게 펴는 거예요. 두껍게 싸면 나중에 해동이 안 돼요. 가운데는 차갑고 가장자리만 뜨거워요. 그래서 1cm 정도 두께로 얇게 펴서 싸세요. 셋째, 지퍼백을 준비하세요. 랩으로 싼 밥을 지퍼백에 넣으세요. 왜 지퍼백에도 넣느냐고요? 랩만 싸면 냉동실 냄새가 밥에 배요. 그리고 랩이 찢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퍼백에 한 번 더 넣는 게 좋아요. 넷째, 지퍼백에 날짜를 적으세요. 포스트잇을 붙여도 되고 매직으로 직접 써도 돼요. 10월 25일 이렇게요. 왜 날짜를 적느냐고요? 나중에 언제 넣었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냉동밥도 3개월 지나면 맛이 없어져요. 다섯째, 냉동실에 쏙 넣으세요. 끝났어요. 간단하죠? 먹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더 간단해요. 지퍼백에서 꺼내서 랩 벗기고 그릇에 담으세요. 전자레인지에 3분만 돌리면 끝이에요. 갓 지은 밥처럼 따끈따끈하고 맛있어요. 제 환자분 중에 82세 할머니가 계세요. 이 방법 알려드렸더니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냉동밥이 맛있겠어요 이러시면서요. 한 달 후에 다시 배웠어요. 그분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이게 이렇게 편할 줄 몰랐네. 밥 많이 지어놓고 냉동해두면 매번 밥 안 해도 돼. 그리고 맛도 괜찮아. 왜 진작 안 알려줬어? 냉동하면 밥세균이 활동을 완전히 멈춰요. 얼음처럼 꽁꽁 얼으니까요. 세포 활동이 완전히 정지돼요. 그래서 3개월 넣어둬도 안전해요. 하지만 냉장실에는 어떨까요? 냉장실은 섭씨 4도 정도예요. 이 온도에서는 세균이 느리긴 하지만 계속 자라요. 그래서 이 일만 있어도 위험해지는 거죠. 다시 한번 크게 말씀드립니다. 밥은 당일 냉동, 절대 냉장 보관 금지. 종이에 크게 써서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밥은 냉동 이렇게요. 매일 보면 잊어버리지 않아요. 해결책 2번. 생고기는 밀폐 용기에 담아서 맨 아래 칸입니다. 마트에서 고기 사오셨죠? 이제부터는 그 비닐째 냉장고에 넣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세요. 천천히 따라 하시면 돼요. 첫째, 밀폐 용기를 준비하세요. 플라스틱 밀폐 용기나 지퍼백이요. 집에 있는 거 쓰시면 돼요. 없으면 마트에서 사세요. 밀폐 용기 세트가 10,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둘째, 고기를 밀폐 용기에 넣으세요. 마트 비닐을 벗기고요. 고기만 밀폐 용기에 담으세요. 뚜껑을 꼭 닫으세요. 꼭꼭 눌러서 완전히 닫아야 해요. 셋째, 냉장고를 여세요. 맨 아래 칸을 보세요.
제일 아래 선반이나 채소 칸 있죠? 거기에 고기를 넣으세요. 꼭 맨 아래요. 왜 맨 아래에 넣어야 하냐고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고기에서 핏물이 흘러내릴 수 있거든요. 밀폐 용기에 넣어도 가끔 새요. 만약 고기를 위쪽 선반에 두면 어떻게 될까요? 핏물이 아래로 뚝뚝 떨어져요. 아래에 있는 김치, 과일, 반찬에요. 그럼 그 음식들이 다 오염돼요. 세균이 옮겨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 김치나 과일을 먹으면 식중독에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맨 아래에 두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로 더 떨어질 데가 없으니까 안전하죠. 핏물이 나와도 밑에 받침만 더러워질 뿐이에요. 그리고 밀폐 용기에 넣으면 또 좋은 게 있어요. 냄새가 안 나요. 생고기 냄새 심하잖아요. 밀폐 용기에 넣으면 냄새가 안 새서 다른 음식의 냄새가 안 배요. 작년에 한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생고기를 냉장고 중간 선반에 뒀대요. 그 아래에는 딸기가 있었어요. 비닐에 담긴 딸기요. 다음 날 딸기를 꺼내서 씻지 않고 그냥 드셨대요. 딸기는 그냥 먹어도 되니까요. 온 가족이 딸기를 먹었어요. 그날 밤부터 온 가족이 배 아프고 설사하고 고생했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대장균 식중독이었어요. 고기 핏물이 딸기에 떨어진 거였어요. 병원비가 얼마 나왔을까요? 100만 원이 넘었대요. 가족이 4명이니까요. 그리고 며칠씩 고생하고 회사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고 난리가 났어요. 밀폐 용기 몇천 원이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어요. 그 몇천 원으로 100만 원을 아끼고 가족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생고기는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고 맨 아래 칸, 해결책 3번. 달걀은 냉장고 안쪽 깊숙이입니다. 달걀 지금 어디 보관하고 계세요? 냉장고 문에 있는 달걀 칸에요. 오늘부터 바꾸세요. 이렇게 하세요. 첫째, 달걀을 사온 케이스 그대로 두세요. 마트에서 사면 종이 케이스에 담겨 있죠? 그 케이스째 보관하세요. 달걀을 하나하나 꺼내지 마세요. 둘째, 달걀을 절대 씻지 마세요. 이거 중요해요. 달걀을 물로 씻으면 안 돼요. 왜냐고요? 달걀 껍데기에는 보호막이 있어요. 눈에 안 보이지만 얇은 막이 있어요. 이게 세균이 달걀 속으로 못 들어가게 막아줘요. 그런데 물로 씻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보호막이 벗겨져요. 그럼 세균이 쉽게 달걀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달걀은 사용하기 직전에만 씻어야 해요. 셋째, 냉장고를 여세요. 문이 아니라 안쪽을 보세요. 안쪽 깊은 곳에 자리를 만드세요. 선반 맨 뒤쪽이나 우유 옆 같은 곳이요. 왜 안쪽이냐고요? 온도 때문이에요. 냉장고 문 쪽은 온도가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문 열 때마다 따뜻해지거든요. 하지만 안쪽 깊은 곳은 온도가 일정해요. 문을 열어도 온도가 거의 안 바뀌어요. 달걀은 온도가 일정해야 안전해요. 온도가 자꾸 바뀌면 달걀이 땀을 흘려요. 정확히는 응결이라고 하는데요. 껍데기 표면에 물방울이 맺혀요. 이 물방울이 생기면 세균이 더 쉽게 들어가요. 제가 아는 할머니 한 분은 냉장고 문에 달걀을 2주 넘게 뒀대요. 여름이었어요. 날씨도 더웠죠. 냉장고 문을 하루에도 수십 번 여닫았어요. 그 달걀로 계란찜을 만드셨어요. 손주한테 먹이려고요. 손주가 맛있게 먹었어요. 그날 밤에 손주가 배 아프다고 울었대요. 토하고 설사하고 열도 났어요. 새벽에 응급실에 갔어요. 살모넬라 식중독이었어요. 어린아이는 어른보다 약하잖아요. 면역력이 낮으니까요. 그래서 더 심하게 아팠어요. 입원해서 사흘 있다가 겨우 퇴원했어요. 할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손주 좋아하는 거 해주려다가 아프게 만들었으니까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달걀은 안쪽 깊숙이, 씻지 말고 보관. 자, 3가지 해결책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게 정말 중요하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해결책 첫째, 밥은 냉동, 냉장은 절대 금지예요. 밥을 지으시면 먹을 만큼만 먹고 남은 건 바로 냉동하세요. 해결책 둘째, 생고기는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고, 맨 아래 칸, 마트 비닐째 넣지 마세요. 해결책 셋째, 달걀은 냉장고 안쪽 깊숙이, 문 쪽에 두지 마세요. 손가락 3개 다시 펴보세요. 하나, 둘, 셋. 이것만 지키세요. 지금 당장 냉장고 열어서 확인해 보세요.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고치세요. 5분이면 돼요. 이 5분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습관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해결책을 알았으면 이제 습관으로 만들어야 해요. 평생 지킬 수 있는 간단한 습관이에요. 습관 1번 일주일에 한 번 냉장고 점검의 날을 만드세요. 매주 토요일 아침이든 일요일 저녁이든 날을 하나 정하세요. 그날은 냉장고의 날이에요. 무슨 날이냐고요? 냉장고를 청소하고 정리하는 날이에요. 이렇게 하세요. 냉장고 문을 열어요. 안에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해요. 오래된 음식이 있나요? 3일 지난 반찬이 있나요? 색이 변한 음식이 있나요? 있으면 과감하게 버리세요. 아깝다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상한 음식이에요. 그걸 억지로 먹으면 병원 가요. 병원비가 훨씬 더 비싸요. 선반도 닦으세요. 젖은 행주로 깨끗이 닦아요. 음식물 찌꺼기가 있으면 치워요. 냄새 나는 것도 확인해요. 10분이면 돼요. 일주일에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제 환자분 중에 이 습관을 시작하신 분이 계세요. 매주 토요일 아침 9시를 냉장고의 날로 정하셨대요. 한 달 후에 다시 뵈었어요. 그분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선생님 신기해요. 냉장고가 항상 깨끗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뭐가 있는지 한눈에 보이니까 장 볼 때 같은 거 또 사오는 일도 없어요. 돈도 아끼게 되더라고요. 습관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처음 한두 달은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석 달만 하시면 자연스러워져요. 이 닦는 것처럼요. 습관 2번. 음식 보관할 때 날짜 적는 거예요. 음식을 냉장고에 넣을 때마다 날짜를 적으세요. 포스트잇에 적어 붙이거나 테이프에 적어 붙이세요. 왜 날짜를 적어야 하냐고요? 나중에 언제 넣었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이 10월 25일이에요. 밑반찬을 만들었어요. 시금치 나물이요. 포스트잇에 10월 25일이라고 쓰세요. 그리고 시금치 나물 통에 붙이세요. 3일 후가 언제죠? 10월 28일이에요. 그날까지 먹어야 해요. 10월 29일이 되면 버려야 해요. 날짜 적는 게 귀찮아요 하시는 분들 많아요.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생명을 구해요. 팁을 하나 드릴게요. 냉장고 옆에 포스트잇과 펜을 붙여두세요. 자석으로요. 그럼 귀찮지 않고 바로 적을 수 있어요. 저희 집은 그렇게 해요. 냉장고 옆면에 포스트잇 한 묶음이랑 펜 하나를 자석으로 붙여뒀어요. 음식을 냉장고에 넣을 때마다 바로 적어요. 습관 3번. 냉장고 온도 확인하는 거예요. 냉장고 온도가 지금 몇 도인지 아세요? 대부분 모르세요. 냉장고 온도는 섭씨 4도가 적당해요. 1도에서 4도 사이면 괜찮아요. 이 온도에서 음식이 가장 안전해요. 온도계를 하나 사세요. 마트나 인터넷에서 살 수 있어요. 1만 원이면 돼요. 냉장고 전용 온도계가 있어요. 온도계를 냉장고 안에 넣어두세요. 가끔씩 확인하세요. 4도인지요. 온도가 높으면 다이얼을 조금 돌려서 온도를 낮추세요. 여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냉장고 문을 더 자주 여니까 온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여름에는 온도를 조금 더 낮춰야 해요. 다이얼을 한 단계 더 올리세요. 겨울에는 반대예요. 온도를 조금 높여도 돼요. 전기도 아끼고요. 3가지 습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습관 첫째, 일주일에 한 번 냉장고 점검하세요. 습관 둘째, 음식마다 날짜를 적으세요. 습관 셋째, 냉장고 온도를 확인하세요. 4도요. 이 3가지만 지키세요. 어렵지 않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배운 내용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딱 하나예요. 333입니다. 숫자 3만 기억하세요. 손가락 3개 펴보세요. 같이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위험 신호 3가지가 뭐였죠? 첫째, 밥을 냉장고에 2일 이상 보관하면 안 돼요. 둘째, 생고기를 비닐째 보관하면 안 돼요. 셋째, 달걀을 냉장고 문에 보관하면 안 돼요. 해결책 3가지는 뭐였죠? 첫째, 밥은 무조건 냉동. 둘째, 생고기는 밀폐용기에 담아서 맨 아래. 셋째, 달걀은 냉장고 안쪽 깊숙이. 습관 3가지는 뭐였죠? 첫째, 일주일에 한 번 냉장고 점검. 둘째, 음식마다 날짜 적기. 셋째, 온도 확인. 4도, 333. 손가락 3개만 기억하세요. 이것만 지키시면 여러분과 가족은 안전합니다. 오늘 당장 하실 일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바로 해야 해요. 첫째, 영상 끝나면 냉장고를 여세요. 둘째, 냉장실에 밥이 있나요? 있으면 냉동실로 옮기세요. 2일 넘었으면 버리세요. 셋째, 생고기가 비닐째 있나요? 밀폐용기에 담아서 맨 아래로 옮기세요. 넷째, 달걀이 문에 있나요? 안쪽으로 옮기세요. 다섯째, 3일 넘은 반찬이 있나요? 과감하게 버리세요. 5분이면 됩니다. 이 5분이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킵니다. 댓글로 오늘 바로 실천하겠습니다. 적어주세요. 그 작은 다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건강을 만들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요.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식중독 걸렸을 때 응급처치법을 쉽게 알려드릴게요. 어떤 증상이면 바로 119를 불러야 하는지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은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나이가 많아도 괜찮아요.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도 괜찮아요. 333 이것만 기억하세요. 손가락 3개요.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 말씀드린 정순례 할머니 기억하세요?
74세셨어요. 손주 돌잔치를 3일 앞두고 계셨죠. 냉장고에 3일 있던 밥을 드시고 돌아가셨어요. 만약 할머니가 이 세 가지만 아셨다면 어땠을까요? 밥은 냉동해야 한다는 걸 아셨다면요. 손주 돌잔치에 가셨을 거예요. 손주 예쁜 모습 보셨을 거예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셨을 거예요. 여러분은 그분처럼 되지 마세요. 오늘 배운 333를 실천하세요. 냉장고 하나 제대로 관리하는 것만으로 건강한 100세까지 사실 수 있어요. 손주들 대학 가는 것도 보시고 결혼하는 것도 보시고 증손주도 보세요.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돼요. 오늘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가족 모두의 건강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